네, 어제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후입니다.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약 1시간가량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 외에도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여야의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어제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이것도 뭐 비대면 기자 간담회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연결을 해보고요. 일단 어제 출마 선언에 대한 그 각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대면이라는 게 약간 특징이 있었고 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비대면을 안 했으니까 예. 거기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꼭 무슨 뭐 비대면 안 했다고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불평등 얘기를 많이 강조한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과 성장이잖아요. 근데 성장은 사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공정, 주로 불평등, 양극화 이런 얘기는 여전히 나왔고. 예. 그러니까 성장과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 같은 거, 합리적인 규제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이제 과거에 2017년도라든지 2000 대선 그때라든지 성남시장 할 때와는 한번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예. 말하면 여권에서 어쨌든 지지율 1위잖아요. 네. 그보다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라든지 중도나 보수층에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이라든지 기업 이런 쪽에 좀 주안 좀 둔 게 아니냐 예. 일단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억강 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 가겠다가 어제 뭐 출마의 변증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는 이제 진보 성향인 후보고요. 네. 진보 가치인 핵심인 평등과 복지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있었던 자유와 법치와는 상당히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고요. 예. 둘 다 공정을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 공정 그리고 불평등과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불공정에 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것에 대한 가장 이제 강력한 수단으로서 경제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좋은데 대한민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재명 예. 지사는. 근데 왜 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주 굉장히 날카롭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 네네. 그럼 이 정부는 유능하지 않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와 관련돼서 이 정부에 뭐가 잘못했는데 그 부분을 이재명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 쭉 지나가서 민주정권 사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원인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슨 뭐 그동안 진보 성향인 사람들은 성장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 얘기지 않았나요?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혁신 경제도 얘기했었고 공정 경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 내용을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득적 성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봤을 때 예. 뭐 형식이 뭐 비대면을 했으니까 굉장히 차별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예. 위기의 본질을 이번 이제 뭐 저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기자들이 다 그렇게 좀 질문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년 전 조금 전에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이제 두 번째 대권 도전하는 거잖아요. 4년 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변방의 벼룩이 소를 잡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때 출마를 했어요. 출마한 장소도 그 12살 때 소년공이었을 때 한 그 공장 그 부지에서 한 거잖아요. 내용도 보면 재벌 개혁 얘기 많이 했고 적폐청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그 선언문은 좀 너무 부드러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교를 좀 해주시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갑자기 올랐던 게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2016년도, 17년도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른바 사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요즘이야 뭐 별로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만 예. 그런 적폐청산 그리고 재벌 개혁 네네. 굉장히 선명해요. 예.
그 진보적 아젠다를 분명히 선점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이 1위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그 재벌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네. 사실 뭐 중도 보수 진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네. 사실 정치라는 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치면 있지만 그러나 또 정치에서 중도 보수 진보를 전혀 얘기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예. 아무튼 중도나 보수 쪽으로 자꾸 지평을 넓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대선구도가 워낙 복잡하니까 이번 대선처럼 복잡한 선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역시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실행력과 추진력이에요. 네. 어제도 보니까 성남지사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공약 이행률이 90%다. 예.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됐죠? 계곡의 여름에 불법 영업하는 거. 네네. 사실 그거 우리가 많이 느끼던 불편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생활 정치거든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예. 타협도 했고 행정력을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또 지난해 신천지할 때도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종교적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거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그 계층이라든지 소득 이런 거와 관계없이 대단히 인상적이고 뭔가 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예. 이번에도 지금 그게 뭡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네.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들 유권자에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달라요. 1위가. 예. 최근 민주당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지율 중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도지사가 1위가 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 대결 구도도 물론 바뀌어요. 어떤 네. 여론조사는 양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예. 앞서는 게 있고 이재명 지사 앞서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정권 교체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 국민의힘도 비슷하고 이재명도 윤석열도 비슷한데 정권 교체로는 높고 그렇게 되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위로 나올 때가 많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1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 그럴 겁니다. 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 예. 본선과 경선의 문제예요. 이재명 지사는 일단 경선도 경선입니다만 본선에서 이기자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후보 되면 뭐합니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 교체론이 없기 때문에 예. 이 프레임을 정권 교체론인데 정권 재창출론으로 가면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경선서 친문당원 강성 이지자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또 예비 경선은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경선을 너무 의식해서 친문 너무 의식하고 이렇게 되면 본선에 가서 상당히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가장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기자가 질문에서 아마 그런 게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뭐 야당들 그걸 또 이제 포인트로 노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역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저는 오해라고 보는데 특히 중산층이나 특히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일각에서 이재명은 뭔가 불안하다. 이런 걸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아까 말한 그거가 연결될 거예요. 네. 지나친 대별 개혁을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제 그 선언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어제 그 비대면 거기서 일부분이 나타난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권의 1위지만 정권 교체 요구도 많은 상황에서 본인의 지금 위치도 바뀌었고요. 4년 전과 비교해서. 그래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재벌이나 검찰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는 한마디도 안 나온 것 같고요. 정치 선언을 할 때 나는 좀 우리 정치인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앞으로 9개월 남았거든요. 예.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정치 선언하는데 이거를 무슨 어마어마하게 14분 동안 다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돼서 나오는 거 다른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무슨 내용이 들었니 무슨 안 들었니 안 들었니 들었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지금 뭐 경제에 대해서 18차례 성장에 대해서 11차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거의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예.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3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정부가 추구했었던 기업 3법에 대해서 풀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말로만 뭐 지속 공정 성장 얘기를 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기업만 규제가 된다고 해서 됩니까?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는 왜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의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 정부와 차별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고 그냥 무슨 뭐 지속적인 공정 경쟁이 어떻고 성장이 어떻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예.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많은 시간 동안에 다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출마 선언문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뭐 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근데 제가 이제 충돌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했다가 예. 지금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약간 비껴나갔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각종 매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4년 전과 달리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지속적인 공정 성장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공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지속적 공정성장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비판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들이 소득을 많아지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서 성장이 된다. 그런 것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30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30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이재명이 합니다. How to? 어떻게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다른 대선 후보 주자들이 아마 집요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고 좀 보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과 복지 균형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비중은 복지에 두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성장은 양념식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우려감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내에서 후보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당내 다 비판적이죠 지금. 예. 그럼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이재명 후보로서는 숙제겠네요. 지금 아까 봤잖아요. 예. 전면적 공약은 하지 않겠다. 네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 그냥 계속 이재명의 브랜드는 기본소득이었는데 그거 사실상 폐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1공약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말씀처럼 당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이낙연이라든지 이낙연 뭐 정세균 후보들 예. 뭐 대단히 비판적이잖아요.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얘기한 것도 전반적으로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좀 이렇게 고려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한 거 보니까 바로 그러한 점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네.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효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예. 다시 말하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원래 기본소득 개념은 또 쓰이는 뭐 공간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것들이 보편화될 때 우리가 일자리 잃어요. 그 소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대비하는 게 원래 본래적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것은 꼭 그것만에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예. 전 국민에게 골고루 줘서 재난에 대비하고 소비 진작 효과, 경제의 승수 효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직 현실 경제에서는 입증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마 조금 후퇴로 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리고 너무 이제 기본소득을 계속 앞세우다가는 그게 상당한 그 하나의 쟁점을 이제 이슈를 제기해서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건 좋은데 네. 지나친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원론적으로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조금 후퇴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자 간담회 내용 저희가 보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과거 형수 욕설 논란 등 사생활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 화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남매 정말 인생을 바쳐 키우신 어머니이신데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형수 폭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논란에 대응했던 모습들과는 사뭇 달라진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대선 후보는 전면적인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죠? 우리는 내용도 몰라요. 형수 욕설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결국 뭐냐면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저는 파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좀 봐요. 네. 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제 제가 관심을 갖냐면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그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동목은 통찰력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절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정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거냐면 단순한 형수에 대한 욕설 문제가 아니고 그 정치 지도자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적 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가정과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형수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 미안했었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건 삭제한 상태에서 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우리 국민 내용도 잘 모르는데 뭘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뭐 본인이 소상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고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된 거는 본인 스스로가 팩트라고 얘기를 했고 가정의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욱더 진솔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이야기, 청년 이야기까지 듣고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나왔었는데 정면 돌파 의지,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이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좀 명확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어제 연장이겠죠. 근데 저 부분은 전 들어봤어요. 네. 전 들어봤는데 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뒤 맥락을 더 자세히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생활이니까 이 국민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뭐 전반적인 모든 게 다 이제 검증 대상이죠, 사실은.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나누는 것 자체도 뭐 허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나왔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네네. 본선거도 나올 것이고 그쵸. 경선에서 당연히 나올 거고. 네. 홍준표 의원은 뭐 벌써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무슨 욕이다 이렇게 X욕이다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검증 물론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걸 계속 얘기해봐야 상대방 후보들에게 별로 득이 안 될 거예요. 당이나 규범을 떠나서. 이 사생활 영역 중에서 사생활 영역이 아주 아픈 가족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싫어해요. 이건 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크게 쟁점화시키려 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정면 돌파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예. 어제 뭐 눈물실도 불키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가슴이 멍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거요?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정치에서 모든 게 검증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 저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에 난 인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기자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런 부분들이 난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교수님께서는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더 검증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예. 성남 시장이나 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부분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서의 선거는 다른 얘기예요. 예. 솔직한 얘기로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일부는 뭐 그 녹취를 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네네.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오죽하면은 홍준표 의원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막말로 몰고 가더니 이재명 지사는 쌍욕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전제는 뭐냐면 예.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용서를 구한다라고 할 때는
반복적으로 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민주당의 9명의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처음으로 한 자리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뭐 독한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뭐 후보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뭐 이렇게 그 압박 면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흥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예비 후보 경선 흥행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지난번 네. 대표 선거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 선거가 지금 워낙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여권에서 예. 바뀐 적이 없잖아요. 올해 1월 이후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흥행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데 이거 독한 면접 전 뭐 나름대로 이제 주목을 끌 수 있는데 네, 보도가 나온 거 보니까 김경률 조국 흑서의 저자 공동 저자 그 사람 배제했다 그거밖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다른 게 별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흥행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뭘 독하게 원래 독하게 하려면 사실 그 김경률 회계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한 면접이라는 말을 뺐든가. 아, 근데 그가 뭐는 이제 교체를 했잖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반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객관적으로 저기 진보 진영이 아닌 사람이 와서 검증하는 거 이건 아주 그냥 편향적으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건 예. 곤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네. 국민들은 그런 사람이 조국에 관련된 걸 많이 알 테니까 어떻게 물어볼까라는 관심이었는데 그걸 교체해버리니까 예. 약간 기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그게 보도가 더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 그럼 후 지금 경선이 왜 아직 그러니까 인기를 못 받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바뀌면 좀 관심을 많이 끌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네. 하나는 후보들 간의 정면적인 네. 나름대로 차별화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충돌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02년도 노무현 후보와 이인재 후보와의 격돌을 한번 보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네네. 나름대로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 저쪽은 이해창 총재가 뭐 지지율 1위로 굉장히 대세론 속에서 빠져 있을 때 뭔가 새로움에 대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끌고 가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놈의 독한 국민 면접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리그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진보와 보수가 같이 함께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갖다 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김경률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 보편적으로 보수 성향인 사람들을 나름대로 초대를 해서 우리 진보가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린 마음으로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폐쇄적인 면접이에요. 저건 국민 면접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전면적으로 정말 정책을 가지고 세게 붙든지 그리고 이 정부 4년 동안에 과연 어떻게 한 것이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거기서 충돌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서로 무슨 뭐 덕담 수준 정도로 자기 얘기만 하면서 저게 어떻게 흥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하냐 저런 식의 방식을 난 왜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국민 면접 봅니까? 후보들이 20명까지 되는데 처음에 자주 TV 토론이란 걸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너무 저는 요식행위로 좀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하는 거 예. 하는 거니까 네네.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왜 지지가 바뀌었는가, 예. 왜 정권 교체율이 높은가를 좀 후보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김 교수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얘기 다 빼고 딴 얘기하니까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기본소득 같은 거 이제 약간 참 많이 갈리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도 그거 하고 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지금 국민들은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여기도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잘했다, 추미애 장관이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네, 있어요. 네. 그 조국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검찰 수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있는 예. 거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이 이탈한 거 분명하잖아요. 예.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야죠. 국민들 앞에. 그게 국민 면접이에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면접하는 거 아닙니까? 당내가 아니고. 근데 이제 예. 저분들이 당내 경선 의식하니까 그거 다 빼니까. 안고 다 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무리 뭐 김경률이가 와도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막 집요하게 물어보겠죠. 그러겠죠. 뭐지 진보였는데 진보도 이탈한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 와야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조국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추미애 빼고 그 추미애 장관이 있으니까 후보니까. 근데 그런 게 될 때 국민들 재밌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그거 다 빼고 그러면 재밌나요? 그걸 아직도 민주당이 왜 정권 교체율이 높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예. 그걸 잘 아직은
여전히 모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바뀌고 난 다음에도 혁신, 쇄신했단 말 잘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야당에 비해서. 여기서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